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적 분노를 표현한 것일 뿐 정권 교체 추진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연방정부가 1인당 월 100달러씩 가스비 환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스비 환급은 전국에서 가솔린 평균 가격이 4달러 이상 지역의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법원이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렌트비와 모기지 페이먼트 지불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41%는 렌트비를 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러운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행을 문의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긴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선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고 강조했고 문 대통령도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경제 원팀을 드림팀으로 이끌 적임자를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로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이번 주 총리 후보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확정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LA 시간 내일 아침 6시 45분 아랍에미리트와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 오늘 뉴욕 유가는 상하이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순환 봉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증시는 유가 하락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밤 최저 52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기온 66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기존의 화성 15형을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 당국자의 전언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 ICBM이 화성 17형보다 조금은 작은 기존 화성 15형 을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미사일이 2017년 마지막으로 시험한 화성 15형보다 고도가 더 높고 사거리도 더 길게 비행하도록 개조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은 북한이 ICBM 능력 향상에서 점진적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들이 오는 30일 하와이에서 회동합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간주돼 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며 무력 시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북 대응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자위대 통합망료장이 하와이 회동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전에 조율된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5일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 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정해왔습니다. 또 30일 내 전문가 패널에 앞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각각 오는 8월 3일과 내년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덕적 분노를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당시 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권좌에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나 정권 교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fact of the matter is, I was expressing the moral outrage I felt toward the way Putin is dealing in the actions of this man. Just brutality of it. 미국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발언 자체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 want to make it clear, I wasn't then, nor am I now, articulating a policy change. I was expressing the moral outrage that I feel, and I make no apologies for it.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푸틴에 달려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 교체 그리고 도살자 발언에 대해서 크렘린궁이 우려스럽다라고 언급하면서 미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주의 깊게 꾸준히 기록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을 맞아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협정 합의에 목표를 둔 진지한 정치적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부총장에게 즉각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의 인도주의적 휴전 합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피스 사무부총장이 가능한 한 빨리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덧붙였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1,000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필수 인프라 시설이 조직적으로 파괴된 것은 물론 전 세계 식량 에너지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장기간 집중 포격을 받은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이 사실상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포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마리우폴 지역 대부분이 러시아군 통제 아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것이 우리 권한 안에 있지 않다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점령군들 손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군 공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5차 협상을 앞두고 크렘린 측은 지금까지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키이우 외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맞서 격렬한 교전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저기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교전 끝에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이르핀이 완전히 해방됐다고 올렉산데르 마르쿠신 시장이 밝혔습니다. 마르쿠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마을에 더 많은 공격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용감하게 마을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У нас сьогодні є приємні новини. Сьогодні звільнений Ірпінь. Зараз проходить зачистка.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북동 서쪽에서 포위하기 위해 진격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중심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이르핀에서 러시아군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키이우 시도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키이우시의 통행금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지 시각 28일부터 교육과정이 온라인 형태로 재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 달 가까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테차나 로마키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AFP 통신에 러시아의 침공 이후 마리우폴에서만 적어도 민간인 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2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협상을 앞두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큰 진전은 없었으며 양 정상 간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평화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 일부가 중독 의심 증세를 겪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3일 키우 회담 직후 아브라모비치와 최소 2명의 우크라이나 협상단 고위 멤버에게서 충혈과 고통을 수반한 눈물, 지속, 얼굴과 손피부 벗겨짐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중독 증상을 겪은 우크라이나 협상단 가운데 한 명은 크림반도의 타타르인 국회의원인 루스템 우메로프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브라모비치는 당시 몇 시간 동안 시력을 상실했다고 그와 가까운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평화회담을 방해하려는 모스크바의 강경파들이 비밀리에 이들을 공격한 게 아니냐고 의심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들이 꽤 많아서 교통체증이 더 심한 구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구간, 놀만드 애비뉴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멀몬트 애비뉴 구간부터 알라메다 스트리트까지 10마일대 또는 10마일 미만으로도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구가와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교차하는 구간 10마일대로 역시 속도 많이 쳐져 있고,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실버레이크 블루버드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로에 빗물이 넘쳐서 플러드된 지역들도 있는데요.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비아 마리솔 지역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샌 게브리엘 블루버드, 134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은 산 라파엘 애비뉴 구간, 또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101번 노스가 교차하는 구간에 추돌 사고 각각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월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국방 예산 증액과 청정에너지 등 기후변화, 전염병 관련 예산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등 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도 내놨고, 재정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가량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방법원이 지난해 16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관련 사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오늘 데이빗 카터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던 존 이스트먼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쓴 111개 이메일 문건 중 101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판결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을 선동한 책임론이 제기도 했고 이후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이스트먼이 이메일 제출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카터 판사는 이와 관련해 판결하면서 트럼프와 이스트먼이 의회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당연직 의장이던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 기획의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회가 오늘부터 일반인들의 의회 투어를 제한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반인들의 의회 투어를 전면 중단한 지 2년 만입니다. 의회 투어는 현재로서는 사전에 신청에 등록을 하고 상하원 의원이나 의원 보좌진들이 인솔하는 학생단체나 15인 이하 단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각 의원실이 단체 투어를 안내할 수 있는 것도 매주 한 차례로 제한이 됩니다. 의회 측은 새로 재개한 의회 투어를 면밀히 모니터해서 필요할 경우에 제한 조치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오늘 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 관련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늘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과 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에 서명, 입법을 마무리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또 부모들이 이 법을 위반한 교육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부모들이 세뇌가 아닌 교육을 받기 위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올해 1월 발의돼서 추진되어 온 이 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시카고 시의회가 사상 첫 아시아계 여성 시의원을 맞았습니다. 시카고 시의회는 오늘 중국계인 니콜리 시의원 지명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반대 없이 승인했습니다. 앞서 시카고 선타임즈는 1837년 시카고 시의회가 결성된 지 185년 만에 처음 나온 아시아계 여성 시의원이라며 새 시대가 열렸다고 평했습니다. 새로 니콜리 시의원은 시카고 차이나타운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인디애나 대학과 시카고 대학 대학원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하고 현재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기부사업 부분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영화가 처음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애플 TV 플러스의 영화 코다가 작품상과 나무조연상, 각색상을 차지하며 삼관왕이 됐습니다.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를 뜻하는 코다는 애플 TV 플러스가 투자와 배급을 맡은 작품으로 OTT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자인 배우 윤여정 씨가 나무조연상 시상자로 나와 코다의 청각장애 배우 트로이 코처를 수어로 호명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오늘 윌 스미스의 오스카 시상식 폭행을 규탄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오늘 성명을 내고 어젯밤 쇼에서 스미스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내기와 행동규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윌 스미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하루 뒤인 오늘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윌 스미스는 인스타그램에 크리스 락을 언급하면서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 내가 선을 넘었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이다. 내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뉘우쳤습니다. 다만 나를 향한 농담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직업의 일부지만 아내의 질환을 두고 농담한 것은 나로서는 심하다고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해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1인당 월 $100씩 가스비 환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주목됩니다. 연방하원은 1인당 월 $100씩 가스가격 부양금을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가스비 환급은 전국에서 가스값이 갤런당 $4 이상 지역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갤런당 가스 가격이 현재 $5.90라 연방정부의 가스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방안은 마크 탐슨 연방하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탐슨 의원은 납세자 중 싱글의 경우 연소득 7만 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가스 환급 월 100달러 전액을 제공하고 싱글의 경우 연소득 8만 달러, 부부는 연소득 16만 달러까지는 가스 환급액 일부를 제공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지시했습니다. 이 방안이 승인되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모두 가스 환급비를 받게 됩니다. 연방정부 가스 환급 기획은 어디서 비용을 충당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알렉스 파디아 연방상원 의원은 30만 배럴 이상 원유를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비용을 충당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이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AAA는 오늘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0.1센트 오른 갤런당 6달러 7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2일간 상승세를 보이던 LA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 0.1센트가 하락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 역시 어제보다 0.3센트가 오르며 갤런당 6달러 2.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도 지난 35일 연속 상승을 하다 어제는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주 한인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모국행 항공권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인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인천행 항공권 예약이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미 서부 지점은 오는 4월에서 7월 새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3-4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앞으로 한국행 항공권 예약 증가 추세를 보아가며 주간 인천행 운항 횟수와 기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서종우 신임 미서부 지점장은 한국행을 앞두고 대한항공사 측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업데이트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각 국가별로 출입국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사전에 준비해서 가시는 게 입국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서 지점장은 자가격리 면제로 인해 특히 LA 등 서부 지역 한인들의 고국행 항공권 예약이 두드러지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자신의 백신 접종 사실을 기입해야 되며 한국 입국 전후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koreanair.com/us/ko/travelupdate/covid19을 방문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관광사들도 단체로 고국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모관광의 신영미 부사장은 현재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고국 관광 문의는 폭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한국이 여행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워낙 심하니까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 차량도 간격도 중요하고 손님들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식당 같은 데도 저희가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더 좋아진 코스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주관광의 박평식 대표는 폭주하는 고국행 수요로 인해 항공요금의 변동이 심하다 보니 서둘러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은 자가격리만 없어졌다는 거지 PCR 검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도착해서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국에 도착해서 당일이나 그 다음날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미주 한인들의 고국 방문이 러쉬를 이루는 가운데 한국에서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인지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렌트비 그리고 모기지 페이먼트 지불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주민의 약 55%가 렌트비나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할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연소득 4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의 41%를 포함해서
전체 응답자의 26%는 매우 걱정스러운 단계라고 답을 했습니다.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이 미주 한인 정치연합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존 림 변호사의 후임으로 미주 한인 정치연합회를 이끌게 된 강석희 전 시장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뛰고 있는 한인 후보들을 돕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한인 사회와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케빈 김 행장 임기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2017년에 체결돼서 올해 3월 28일에 종료되는 케빈 김 행장과의 계약을 2027년 3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했습니다. 기본 연봉은 105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2,700만 달러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 지원금을 거짓으로 갈취하려 한 엔시노 지역 남성이 오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3살의 로버트 벤 레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PPP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직원 수와 급여 등을 모두 조작해 거액의 지원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벤 레비는 고용한 직원이 한 명도 없었음에도 본인이 소유한 8개 업체에 각각 100명씩의 직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각 업체가 매년 480만 달러의 직원 급여를 지출한 것처럼 세금 보고 서류도 조작했으며 신청액 중 일부는 지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서 2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대선 뒤 19일 만에 역대 가장 늦게 이루어진 회동이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 밖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도착합니다. 윤 당선인은 고개 숙여 인사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기까지 역대 가장 늦은 19일이 걸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서 청와대를 방문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이쪽 어디에서 회의한 기억이 한 번 나요. 그랬었거든요. 대통령 모시고 그때 저거랬어요. 두 사람은 청와대 정원인 녹지원을 가로질렀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두어 걸음 떨어져 걷는 모습에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회견 때 썼던 표현을 인용해 청와대를 소개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최고의 정권이라고 표현하셨던 만찬 장소인 상춘제의 현판을 가리키며 문 대통령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항상 봄과 같은 곳. 네.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유 정말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산수유. 산수유군요. 5분가량 만남을 공개한 두 사람은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만찬장에는 화합을 뜻한 비빔밥이 올랐고 반주도 곁들여졌습니다. 만찬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긴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신고 권력 갈등을 깊게 만들었던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시대를 꼭 마감하고 싶다고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청와대 곳곳을 보여주며 헬기장 위치도 설명했습니다. 이쪽 너머가 헬기장. 네.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헬기장과 벙커도 활용하지 않겠다 밝힌 터라 이 같은 대화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선인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녹지원을 가리켜선 이렇게 말했고 여기가 우리 최고의 정권이라고 표현하셨던 회동 장소에 도착해서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에 이런 이제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동에선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자연스레 얘기가 시작됐는데 윤 당선인은 문민정부부터 시도가 있었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못하지 않았느냐며 이번만큼은 꼭 자신이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집무실 이전 시기나 이전을 위한 국무회의 예비비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 시기라든지 또 이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대통령께서는 협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앞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청와대. 회동을 통해 논의에 물꼬가 트인 만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실무적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을 해소하고 순조로운 국정 인수인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없어서 앞으로의 실무 논의 과정에서 갈등 재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 처리 문제는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을 명확히 드러내는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찾은 셈입니다. 예비비로 이전 예산을 집행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하고 또 실질적인 그런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시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 용산 집무실 이전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갈등은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강조한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추경 문제나 인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없이 실무 논의를 해나가자는 선에서 그쳐 논의 과정에서 신구 권력 갈등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현안 논의에 대해서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그 라인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정부 조직 개편 문제, 윤 당선인 측이 앞서 꺼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던 갈등 요소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동을 마친 만큼 순조로운 국정 인수인계의 물꼬는 튼 셈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갈등 사안들의 실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 다만 신구 권력 충돌이 반복되는 모습은 양측 모두 부담입니다. KBS 뉴스 조태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경제 원팀을 드림팀으로 이끌 적임자를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로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측의 목표대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총리도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하려면 이르면 이번 주 총리 후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전합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 새로운 국무총리도 함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구상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차질 없이 일정을 맞추려면 다음 달 초엔 총리 후보자의 윤곽이 나와야 합니다. 당선인 측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경제부처 원팀을 잘 이끌 총리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빈틈없이 해나갈 적임자를 인선하겠다는 뜻이라며 후보군이 경제 분야 인사로 좁혀진 것 아니냐는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이른바 경제통, 그중에서도 정치색이 옅은 관료 출신의 기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내각 구성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검증을 통과할 후보를 발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시급히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라면 민주당도 무작정 인준을 거부하긴 어려울 거란 기대입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등 경제관료 출신들과 함께 재계에선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내세워 총리 후보를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선 김한길 인수위 통합위원장이나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도 꾸준히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거취입니다. 총리에 임명되면 안랩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해서 지명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에 당권에 도전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총리 직행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검찰이 삼성전자와 급식업체인 삼성 웰스토리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웰스토리에 일감을 멀어줬다는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지 9개월여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 수사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입니다. 2013년부터 8년간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 4곳의 사내급식을 맡은 삼성 웰스토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 지원 관련 역대 최고액인 과징금 2,300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웰스토리에게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자신들의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약 9개월 만에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내 급식 관련 전자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은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느냐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주 배당이 확대됐는데 웰스토리가 대규모 자금을 충당해줬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웰스토리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의 인력을 보강한 것도 주목됩니다.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고발된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포울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유가는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서 순환 봉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7 94센트 하락한 배럴당 $105 9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94.65포인트가 오른 34,955.8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32.46포인트가 상승한 4,575.52, 나스닥 지수는 185.60포인트가 뛴 14,354.9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2년 만에 또 주식 분할을 추진합니다. 오늘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늘 공개된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를 통해 연례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발행 주식수 증가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주주총회는 통상 가을에 열립니다. 테슬라는 주식 배당의 형태로 회사 보통주의 주식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수권 주식의 증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주식 분할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20년 8월 기존 한 주를 5주로 쪼갠 지 2년 만입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 CEO는 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주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번 주식 분할을 언제 어떤 비율로 하게 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주식 분할 추진은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주가가 올 들어 주춤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고 CNBC는 지적했습니다. 애플이 수요 부진에 최근 새로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SE의 생산량을 약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공급업체들의 초기 주문량의 약 20%인 200만에서 300만 대의 아이폰 SE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무선 이어폰인 아이팟의 올해 연간 생산량도 약 1000만 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생산량 감축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전자제품의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러시아에서 판매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에 따르면 베어링스 투자연구소의 마테오 코미네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 국채 일드 커브 역전은 시장이 단기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거나 공급망 혼란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을 낮춰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과거의 상태로 연착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시장은 후자를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에서는 5년물 미 국채 수익률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서부 지역의 항만 노동자들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공급망 혼란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서부 해안의 29개 항구 2만 2천 명 정도의 항만 노조원들로 구성된 국제항만 창고 노동조합 의 계약이 오는 6월 말에 만료되면서 7월 1일에 불확실성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성노조인 항만노조와 항만운영사 단체 간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화물 운송을 둘러싼 공급망 제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3월 제조업체들의 기업활동지수는 8.7로 전월 14.0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13.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13.2로 전월 14.5보다 낮아졌지만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수주지수는 전월 23.1에서 10.5로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댈러스 연은은 제조업 활동은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 확장을 나타냈다며 3월의 광범위한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인식은 약간 엇갈렸다고 분석했습니다. 2월 상품 수지 적자 규모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2월 상품 수지 적자가 1,066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난 1월 상품 수지 적자는 1,07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월 상품 수출은 전월 대비 18억 달러가 증가한 1,571억 달러를 기록했고 상품 수입은 9억 달러 증가한 2,637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상품 수지는 서비스 부분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아,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확정한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LA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6시 45분 아랍에미리트와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10경기 무패와 조 1위 등극이라는 완벽한 피날레를 꿈꾸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상암벌 6만 4천여 만원 관중을 홀린 주장 손흥민의 벼락같은 무회전 선제골. 물 흐르는 듯한 패스에 마침표를 찍은 마티형 김영권의 쐐기 득점. 이란전 11년 무승의 한풀이를 화끈하고 완벽하게 해낸 벤투호는 최종 예선 조 1위를 찍고도 아직 배고픕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넘어 패배 없는 역대 최고 승률에 도전합니다. 최종 예선 7승 2무로 아시아 유일의 무패팀인 한국은 마지막 아랍에미리트까지 꺾으면 승률 80%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차범근호를 넘어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변하는 건 없었고요. 또 감독님께서 워낙 매 소집마다 항상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선수들 누가 뛰든 선수들 다 편안함을 갖고 있고 주장 손흥민은 득점왕이 손에 잡힐 듯합니다. 톱시드 이란을 상대로 원정팀의 무덤 아자디 스타디움에 이어 우리 안방에서 잇따라 골맛을 보는 등 손흥민은 월드컵 가는 고비고비 4골을 넣었습니다. 최종 예선 득점 공동선두인데 10차전에서 골망을 흔든다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 당시 박지성, 이근호에 이어 12년 만에 득점 1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까지 3차례 최종 예선에서 모두 6골을 넣은 손흥민은 7골을 넣은 최용수 감독의 통산 1위도 넘봅니다. 이제 아직까지 저희는 최종 예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또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종의미로 잘 거두는 게 지금 현재로선 목표이고. 아랍에미리트는 피파 랭킹 69위로 우리보다 40계단 낮지만 지난해 황희찬의 페널티킥으로 진땀승을 거뒀던 중동의 복병입니다. 월드컵 진출에 신라팀 아닌 3위 자리를 놓고 이라크, 레바논과 치열한 경쟁 중이라 안방 총력전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와 부상 등 악재로 조규성, 황인범 등 일부 선수가 이탈한 가운데 원팀으로 뭉친 벤투호가 완벽한 피날레를 꿈꾸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LA 다저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외야수 맷피티를 영입했습니다. 다저스의 클레이턴 커셔가 시범 경기 첫 무실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커셔는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시범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4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솔리브리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오늘 남가주 일대에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덩달아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폭풍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비와 함께 고지대에는 눈이 내리고 강풍이 부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산악지대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고 겨울 폭풍주의보도 내일 오후 6시까지 발령돼 있습니다. LA 카운티 일부와 엔틸럽 밸리 등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5도에서 10도가량 오르겠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LA 오늘 밤 비가 내리면서 자정 이후에 조금씩 잦아들겠습니다. 밤 최저 52도,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4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6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67도, 해안지대 62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과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 밤 최저 71도, 내일 낮 최고 8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 쌀쌀한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서울이 낮 최고 16도, 대구 19 등으로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솔리브리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솔리브리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